안녕하세요. 저는 정필호고요. 현재 플레이버6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베트남에서 주로 사업을 하던 업체고요. 베트남이 주가 됐었는데 이제 동남아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본사 개념이 필요한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 플레이버6라는 본사가 생겼고요. 주로 업무는 일반 에이전시 업무 외에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할 때 현지의 코디네이팅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 그리고 또 오퍼레이팅이 필요한 인력 소싱이라든가 SI 같은 구축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고 있고, 역으로 베트남에 있는 이제 프로덕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제공하고 또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버6는 다들 아시는 단어지만 플레이버가 약간 맛, 향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시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근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감각적인, 특히나 이모셔널이라고 해서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감각에 대한 향기를 북돋아준다는 뜻에서 마케팅 개념의 플레이버6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업한 지는 이 창업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원래는 이전 회사에서 해외 글로벌 팀 담당 이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하면서 그 베트남에 대한 많은 매력이라든가 향후의 확장성이라든가 또 베트남을 기족으로 한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으로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눈으로 보고 실제 경험하게 되면서 저만의 아이템이 있다면 좀 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한국 기업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고, 또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현지에서 서비스를 하는 교육이라든가 컨텐츠 미디어 서비스들이 주요 아이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이 한국에 알려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진출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하고 비슷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도 있는데 그 기업들의 실패의 원인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현지의 인력이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한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인력을 쓰기는 하지만 거기를 관리하는 기술자, 즉 전체를 매니징하는 사람들을 파견을 거의 보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국에서 업체에게 뭔가를 줬을 때 굉장히 저렴하구나 라고 이제 진행을 했지만 사실상 그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화나 걔네들이 일하는 방식, 그 사람들의 사상, 또 거기 법, 제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실패 사례가 성공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베트남을 본사로 시작을 했고 현재 한국 그 헤드급 인력들이 가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또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던 베트남 그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 사업 운영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현재 특장점이고, 이후 현재 들어오시는 고객사님들도 그런 것들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베트남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역사적인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인데, 베트남은 사실상 중국의 오랜 속국처럼 지배를 받았기도 했고 미국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 또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화는 베트남이 중국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창업을 한 게 작년 겨울이었는데 금년 1, 2월 때가 가장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가게가 오픈을 하고 상점이 오픈해서 붕어 비듯이 그 시기가 가장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다 보니 일이 많을 때거든요. 그런데 2월 달에 이제 구정 연휴가 있죠. 우리나라는 많이 쉬어봐야 4일, 5일 이렇게 쉬는데 베트남은 그 구정이 오기 전 1, 2주 전부터 또 구정 이후 1, 2주가 업무가 마비가 되고 주변에 마트건 교통수단이건 모든 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2월달 한 달을 일을 하나도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한테 굉장히 욕 아닌 욕도 먹고
전반적으로 많은 마이너스도 보기도 했고 3월 달에 그런 걸 미뤄놨던 걸 하면서 내가 너무 준비 없이 하지 않았나 했던 게 가장 큰 기억이고, 지금 현재가 11월 이제 들어왔는데도 내년 2월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비슷할 거예요. 사업 초기에 내가 굉장한 자본력이 없지 않은 이상 모두 어렵습니다. 모두 어렵고, 우리나라의 그 법인들은 1년이 돼서 재무제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고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 같은 지원이 있지만 저도 역시 진행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2월달 문제도 있었고, 또 당연히 될 거라는 어떤 수긍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자금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또 사람이 또 그다음에 이제 어렵겠죠. 그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또 모든 게 비용과 일맥상통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하는 거는 모든 게 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컨설팅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고 견디고 버텨내면 극복은 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저희 임원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함께 서로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꺼내가면서 극복을 했고, 지금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반 법인하고 달리 베트남에도 회사가 있고 한국에도 회사가 있고 또 이제 파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각각의 구성원이 막 이제 알게 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구성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가게가 있는데 사장이 그 가게의 주인이 거기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매출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릅니다. 근데 사실 컨설팅이나 에이전시 업무는 90% 이상이 서비스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 주인의식이 있는 인력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15년, 길게는 거의 20년 정도를 함께 일을 했던 동료들이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임원으로 하고 또 같이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축이 되고 있는 인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함께 지인으로 알고 있었던 UX 부분이라든가 SI 부분, 마케팅 부분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렇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요. 간단하게 참 쉽게 사용을 했고 쉽게 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어요. 이 전체 시스템이 일종의 물 흐르듯이 흐르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한 번쯤은 직접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사업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는 회계사나 법무사무소에다 맡겨버려요. 그럼 알아서 해주시고 다 하는데 어떻게 오픈이 됐는지 뭐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뭐가 다른 일이 생기고 뭔가를 교정을 해야 될 때 약간 바보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법인관리 이 설립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게 준비되어야 되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서라든가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이후 이제 운영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법인 시스템을 쓰신 분들이랑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는 게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라든가 버그라든가 프로세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관공서나 이런 관련된 시스템 중에 특히나 이 법인 설립 시스템은 다른 레거시 시스템, 즉 다른 기관들과 연계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버그가 안 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거꾸로 장점이 있었다면 그 콜센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라든가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스템이 완벽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에서 더 발전한다는 건 기술이 발달해야 더 발전이 될 거고 다른 연계 시스템도 발전이 돼야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가 있어요. 이제 CF나 이런 온라인 프로모션하는 회사인데 이분은 거의 10수년을 개인 사업자로 했어요. 봤는데 근래에 이제 법인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개인 사업자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는 신뢰도라고 봐요. 법인 사업자는 철저히 많은 기관과 연계돼서 관리받고 체크받고 또 그걸 가지고 신용도를 인정받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향후에 큰 사업을 하고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도 저도 처음 시작을 했지만 법인 사업자로 바꾼 부분입니다. 지금은 동남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동유럽 국가, 오세아니아 국가들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에이전시, 즉 IT나 마케팅 서비스, 즉 크리에이티브를 기준으로 하는 많은 일들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물론 몇몇은 더 뛰어난 외국 담당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만큼 평준화된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동남아에서 머물지 않고 이 해외 서비스라는 글로벌 서비스라는 기본 컨셉을 가지고 해외의 더 많은 국가에 우리나라가 진출하는 새로운 국가들에 함께 이제 파트너로서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 게 향후의 목표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회사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정부 지원 사업도 했고 연구원으로서도 연구 책임자로서도 진행을 했었지만 아직 이 회사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업력도 짧고 아직 뭔가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는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내년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창업을 많이 2번이나 망해봤어요. 망해봤고 이제 3번째 창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면서 느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게 되면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원을 여러 명 데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친구랑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더 많고 외롭기도 하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나날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2가지의 대화와 2가지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분명 직원들과 하는 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외부에서 하는 대화가 있을 거예요. 고민도 직원들에 대한 현재의 고민이 있을 거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둘 다 슬퍼하거나 둘 다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 직원들과 하는 대화 또 이 회사의 오늘에 대한 생각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현재에 대한 버틸 수 있는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단단해지는 상황이 되고 근데 또 너무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미래도 어두워요. 그러면 힘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내일에 대한 생각이나 긴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어렵더라도 내일은 긍정적이라는 마음을 갖고 하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정말 옛날부터 있고 굉장히 무식해 보인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제대로 된 아이템 또는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 버티면 그날은 꼭 옵니다. 쓰러지지 마시고 손 벌리지도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